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맞는 선택. 양로원보다 저에게 더 잘 맞는 선택을 찾았습니다. 70대가 되면 나이가 들면서 남은 인생을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심코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좋은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식사를 준비했지만 함께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할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박유민입니다. 대기업 부서장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저는 지금 65살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곳이었어요. 항상 바빴고 은퇴 후에는 조용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용한 삶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 통증 병원에 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 할까? 간병인을 고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양로원에 갈까요? 하지만 그 어떤 결정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더라도 긴장감이 있습니다. 보좌관은 편리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하숙집은 솔직히 좀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아들과 함께 지내고, 비서를 고용하고, 노인 요양원에서 한 달 동안 살았어요.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돌이켜보면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재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길이 곧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 따뜻하지만 불편한. 몇 년 전, 혼자 있는 것이 유난히 힘들어졌을 때 저는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했다. 아빠랑 잠깐 같이 있어도 돼요. 평소 같았으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겠지만 그날 저는 전혀 기운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행복했고 며느리는 불쾌감 없이 받아들였고 손자들은 저에게 달려와 포옹을 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처음으로 모든 것이 잘 풀렸고 삶이 다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집안의 공기가 왠지 모르게 긴장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자주 집에 혼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외로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바빴고 10대 손주들은 방에 있었어요. 아들은 밤에 TV를 꺼달라고 하고 며느리는 짠 음식을 덜 먹으라고 하는 등 작은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모두 걱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 손님인가? 짐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행동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다시 혼자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말리려고 했지만 가족은 따뜻했지만 마음속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간병 도우미.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힘들다. 다시 혼자 살면서 제 몸이 더 이상 제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손이 떨려서 멸치 한 봉지를 드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 3시간씩 집안일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 집에 부엌에 있는 것이 어색했지만 몇 주 후에는 익숙해졌습니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점심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죠. 적어도 조금이지만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돈 문제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제 연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몇 달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요. 둘째, 라이프 스타일이 맞지 않았어요. 저는 아침 식사 후 바로 청소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도우미는 다른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도우미는 계속 바뀌었고 익숙해지면 새로운 도우미가 들어왔어요. 익숙해질 때마다 새로운 도우미가 등장하고 익숙해질 때마다 새로운 이름, 캐릭터, 습관. 피곤했어요. 네. 돈을 지불했지만 왠지 그들에게 적응해야 하는 것은 저라고 느꼈습니다. 긴장, 피로, 모든 것이 쌓였습니다. 결국 저는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몸은 쉬고 있었지만 영혼은 더 피곤했습니다. 노인을 위한 하숙집, 편안하지만 자유의 상실. 보좌관이 취소된 후 다시 질문이 생겼습니다. 결국 노인을 위한 하숙집에 갈 때가 된 것일까요? 모두들 안전합니다. 항상 누군가가 있잖아요. 와, 저도 두려웠습니다.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여러 기관을 살펴봤어요. 음식, 의사, 직원 등 모든 것이 괜찮았어요. 저는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방, 침대, 냄새, 모든 것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일정, 6시에 일어나고, 아침 식사, 수업, 모든 것이 시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외출도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평생 스스로 결정을 내렸던 제게는 모든 것이 사슬처럼 느껴졌어요. 여전히 혼자서 살 수는 있지만 마치 제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룸메이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밤에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지만 방해가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하는 말조차도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느낌은 더 이상 독립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떠났습니다. 그날 날씨는 화창했고 나는 아직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혼자 살기로 돌아가기 하지만 준비는 했습니다. 다시 혼자 살기로 결정한 후 저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방의 배치를 재정비하고 화장실에 고무 매트를 깔고 화장실에 비상 버튼을 설치했습니다. 나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준비되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지혜롭게 거절이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외로움도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 보좌관과 함께 사는 것, 노인들을 위한 하숙집에서 사는 것 등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여전히 집으로 돌아왔죠. 이호수가 그녀의 요청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느 날 산책을 하던 중 이호수 집의 젊은 엄마가 저에게 다가와 실례지만 며칠 동안 제 아이를 학교에서 데리러 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의 아이. 책임감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 방과 후 겁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집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저에게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먹지 않았는지 말했어요. 이 간단한 대화가 그날의 가장 생생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를 기다리기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저는 누군가 여전히 저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노년기는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휴일에는 간식을 가져다 드리고 카드를 써드렸죠. 다른 이웃들도 저에게 당신은 동네를 지키는 우리 동네 어르신 같아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